예, 이번 시간은 중단어 두 번째 전기장과 우리 생활, 그래서 교과서 1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류와 자기장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둘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수많은 전기기구를 만들 수 있었고 우리 생활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하면 스피커를 공중에 띄우거나 전선 없이 전기 에너지를 보내 스피커를 충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번 자석을 이용하여 물건을 공중에 띄우거나 당겨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하는 겁니다. 자석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석은 흔히 무슨 극이 있나요? 막대 자석의 예를 들면 흔히 N극과 S극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석을 이용하여 물건을 공중에 띄우거나 라고 하면 자석 주변엔 뭐 못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달라붙겠죠. 그런데 이제 적당히 뭐 거리를 유지시키고 여기 끈을 묶어둬 버리면 못이 이렇게 뜰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자성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자석, 이제 다음 턴에 물질의 자성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자석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철가루나 아니면 철이나 이런 것들을 못이나 이런 것들 같으면 자석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석의 성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철가루나 철 같은 걸 갖다 대게 되면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자석의 성질을 대표적으로 뭐 철가루들이 달라붙는 그러면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는 철가루나 못 같은 이것들을 이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의 성질, 그래서 철거나 이런 것들을 당기는 힘,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장의 경우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가루나 못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이 주변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눈에 보이기 쉽게, 그래서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력을 우리 눈에 보이게 표현한 선,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서.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은 N에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복잡한 표현인데 좀 더 간단히 표기하면 그 위치에다가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의하길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다 철가루를 뿌려주면,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주면 어디에 많이 달라붙니? 그렇죠? 어디 많이 달라붙어요?
N극 끝에 많이 달라붙고요. S극 끝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이 이유라고 얘기하면 어디가 힘이 자기력선이 제일 세? N극과 S극에서 제일 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기력의 경우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자기력선이 다른 부분 다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지나간 개수가 어디가 많겠니? 그렇죠. 양쪽 끝에 N극과 S극 주변에 자기력선이 좀 더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개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자기장이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주변엔 뭐가 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자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석의 성질극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요 나침반을 놔뒀더니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 주변에 그 자석 주변에다 나침반을 놨더니 어떤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가리키다라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요걸 전선입니다. 전선이니까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습니다. 전류를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다가 뭘 갖다 대냐면 나침반을 갖다 댑니다. 나침반을 갖다 댔더니 요 주변에는 어떻게 요 전선 주변으로 위에서 볼 땐 이렇게 해서 요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어떻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에다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N극이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흘러가는 전선인데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전류를 흘려놓고 그 밑에다 나침반을 갖다 놨더니 원래는 북쪽 방향이 요 대각선 위쪽 방향인데 요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은 원래 지구 자기장에 의한 효과도 있었겠지만 달리 얘기해 보면 전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영향으로 자기장이 원래 있던 이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면 왼쪽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요 오른쪽 손을 가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요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대각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전류 방향이 된다면 그 주변은 요 방향에서 위에서 볼 때는 어느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기장에다가 철가루를 뚫어 봤더니 어디가 철가루가 조금 더 많이 모이더라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장에 만들어지는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직선 조선과의 거리 R이라고 얘기하고 흘러간 전류 I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I는 전류 그리고 R은 거리.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직선 도선에서는 흔히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도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무슨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 도선에선 이렇게 되는데 또 두 번째 원형 도선이라고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전선이 여기서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이 방향에 전류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엄지손가락의 네 손가락 방향이라면 요 방향, 요 네 손가락 방향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는 걸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나사의 경우는 여기 나사못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나사못이 이렇게 십자가 방향으로 해서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잡고 꽂아놓고 이제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이걸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돌리는 과정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나사라고 얘기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무슨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나사가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나사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못을 좀 더 세게 박아 주려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대주면 그래서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오른 나사는 이제 점점 더 박히게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요 나사를 풀러서 빼내고 싶어. 빼내려면 빼내오는 방향이 요 위쪽 방향이겠죠. 위쪽 방향이니까 네 손가락 방향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 나사못은 어떻게 된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사는 오른 나사예요. 몇 가지 뭐 한 10% 이내의 것들만 왼쪽 나사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따라하기로 하고요.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원형도선 그래서 따져보면 원형도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여기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경우는 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렇게 돼서 안에서 볼 때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요 위쪽 방향에선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선 어떻게 된 어느 방향이 되니? 이게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할 때 흔히 점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X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요건 나온다. 요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요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게 나오는 것인지 어느 게 들어가는 것인지가 이거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만화상 이런 거 보면 신체 부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거 어디니? 배꼽 모양이지. 배꼽 모양이라고 해서 이거 모든 배꼽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데 가끔씩 보면 참외 배꼽이라고 배꼽이 볼록 튀어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이거 기억하기 힘드니까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해서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있고 화살 시위가 이렇게 끝부분에 이제 깃털을 이렇게 쫙 그래서 뭐 창에 가깝네. 화살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을 이렇게 쫙 쏴줍니다. 그래서 딱 박혔는데 하나에는 이렇게 박혀 있고요. 하나에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 쏜 걸까? 여러분들이 벽을 향해서 쐈을 때 이렇게 X표가 보여요.
이 X표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야? 화살을 쐈더니 요 깃털 부분이 깃털의 X방향 뒤쪽 방향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요 벽을 향해서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간 거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점이 보여. 뭐냐? 벽에서 벽 뒷면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벽에다 딱 쐈더니 이렇게 쭉 쐈더니 뭐가 보이는 거야? 요 화살 촉끝 부분이 보인 거야. 그래서 뒷부분에 쏴서 나오는 겁니다. 되니? 이거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간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전선의 방향마다 해버리면 가운데 부분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선까지의 거리를 R 흘러간 전류 I라고 얘기하면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른나사의 법칙을 요 원형도선에서 적용할 때 요렇게 전선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이라고 해서 외워줬는데 오른나사의 법칙은 좋은 점이 뭐냐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인지 자기장의 방향인지 헷갈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써도 돼. 무슨 말이냐면 보자. 직선 전류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죠. 그런데 원형도선일 때는 바꿔도 돼. 무슨 말이냐면 네 손가락이 전류면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원래 있던 직선 전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가운데 방향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인지 자기장인지 헷갈리더라도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해주는 방법, 옳은 나사의 법칙 이렇게 해서 주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형도선까지 끝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선을 코일 모양으로 길게 감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아준 것, 요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하면 셈이 이렇게 해서 전류를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간다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때는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따져보면 네 손가락이 전류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요 중심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나왔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 그런데 솔레노이드의 경우는요. 무엇에 비례하냐면 물론 전류의 세기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세게 흘려주면 더 자기장이 세지는 건 비례하고요. 또 여기에 N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I는 전류고요. R은 뭐냐면 단위, 길이당 감은 수를 N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만약에 1m에다가 10바퀴 감은 거랑 2m에다가 10바퀴를 감은 거랑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싸다? 1m에 10바퀴 감은 게 더 쌉니다. 또 1m에 10바퀴 감은 거랑 2m에 20바퀴 감은 거랑 어느 게 더 세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솔레노이드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감은수 단위 길이당. 그래서 요 방향도 똑같이 엄지손가락 자기장. 물론 매 순간 원형도선이니까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요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주는 방법은 감은수를 많이 세게 하면 되죠. and 전류를 많이 세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전류를 많이 세게 해주면 직선 도선의 전류를 많이 세게 해두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열이 발생하는 한계점에서 가물수를 더 많이 감아주면 자기장을 훨씬 더 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킬 때 N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마치 생기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봅시다. 처음에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자기장의 모양과 솔레노이드 주변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어떠니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돼.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자석이 안 돼. 그래서 요 역할을 솔레노이드에다 전류를 흘려주냐 흘려주지 않느냐 역할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전기를 흘려줬더니 자석이 되더라.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 그 주변에다가 자석을 놔두면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을 밀어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석 물질을 띄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자석의 성질, 다시면 전류를 흘러갔다면 그 주변에 자석의 성질이 생기는데 그 성질은 크게 직선 도선일 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원형 도선일 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솔레노이드일 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면서 나오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